2차 시 기후변화 대응체제. 만약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씨 이상 높아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날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폭염과 폭설, 그리고 가뭄 등 이상기후와 재난재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전 지구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적 규범체제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FCCC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을 기점으로 국제환경협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UNFCCC에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을 포함해 전 세계 197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서문과 총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UNFC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나 형평성 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능력을 감안해 당사국 간의 차등화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합니다. 특히 당사국을 부속서 1국가와 부속서 2국가, 비부속서 1국가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 제4조 1항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기후변화 정책과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예컨대 협약 제4조 2항 부속서 1국가군에 속하는 선진국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규정하고 이 중 협약 제4조 3항 및 5항에 따라 부속서 2국가군에 속하는 경우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부담까지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1국가에는 협약 체결 당시에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동유럽의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 42개국이 포함되며 부속서 2국가에는 시장경제 전환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만 해당됩니다. 흔히 부속서 1국가는 선진국, 비부속서 1국가는 개도국으로 간주되는데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국가로 분류됩니다. 4. 신기후체제. 인류 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신기후체제가 출범됐습니다. 신기후체제에서 알아볼 내용은 파리협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파리협정이 채택됐습니다.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국제협약으로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포괄적 체제를 규정합니다. 파리협정은 서문과 총 2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해 기본 규정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조속히 배출 정점 도달 및 5년마다 NDC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제4조,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를 위해 적응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는 제7조,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 및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9조, 그 외에도 감축과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10조,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11조,
감축 및 정책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13조 등 6개 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를 보존하는 제5조, NDC 달성을 위해 국가 간 자발적 거래를 허용하는 제6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제8조, 파리협정 목적과 범지구적 장기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 수준을 5년 주기로 점검하는 제14조 등 여타 요소들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합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범지구적 장기 목표에 해당하는 2도씨, 나아가 1.5도씨 수준으로의 기온 상승 제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NDC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합니다. 파리협정에 의해 모든 당사국은 NDC를 5년마다 설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를 부과한 교토 의정서와는 대별되는 신기후 체제의 특징입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 체제에 대한 기본 틀이 구축되었지만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요소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파리협정에 관한 특별 작업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캅15 결정문을 통해 이러한 파리협정 이행 규칙을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하도록 시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발효되기까지 8년이나 걸린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6년 11월 4일에 전격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는 것을 발효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효 요건이 2016년 10월 5일을 기점으로 충족됨에 따라 30일이 지난 11월 4일에 협정이 발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바로 전날인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11월 7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와 연계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로 인해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정회와 속개를 거쳐 협상 시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 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